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이 사는 시흥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일부 고등학교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선 뭉치 부품과 와이어링의 공급 차질로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 가동이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쌍용차와 르노 삼성도 이번 주 중반까지 휴업하는 등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우주망원경은 우주를 보는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망원경인 허블 우주망원경 이후에 다양한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보내졌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우주망원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와 의료진들이 I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차단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로봇을 이용해 의료진을 보호하거나 치료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IT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일부 고등학교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25번부터 27번 확진자 가족. 이 가운데 25번과 27번 환자는 사전에 병원을 가고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귀국한 뒤 봉선 공개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대해 휴업을 명령한 겁니다. 어린이집 465곳은 16일까지 휴원하고 사립 유치원 30곳도 14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맞벌이 등의 사정이 있는 가정은 등원이나 돌봄 교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방학이어서 별도로 휴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6곳 가운데 일부 고등학교는 긴급 휴업한다는 공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매화 고등학교는 13일까지 긴급 휴업하고 신입생 예비 소집과 졸업식도 취소했습니다. 장곡 고등학교 역시 14일까지 휴업하며 졸업식과 종업식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 정부가 중국 산둥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남편과 2 자녀로 중국 현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국내 이송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검토 단계에 있지 않고 칭다오 주재의 우리 총영사관에서 영사 조력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산과 진천에 수용된 우한 1, 2차 귀국 교민들이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귀국 교민이 신종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1차 귀국 교민은 오는 15일, 2차 교민은 16일에 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교민이 1인 1실로 격리되기 시작한 날의 9시를 기준으로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난 날을 퇴소일로 계산했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나갈 때도 최종적으로 검사해 증상이 없고 음성인 경우만 퇴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전국 주요 백화점들이 임시 휴점하고 집중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소공동 본점을 제외한 전국 매장의 영업을 하루 쉬고 전문 방역업체 직원들을 불러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문화센터 등 시설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점은 확진자 방문이 확인된 뒤 사흘 동안 영업을 쉬었던 만큼 문을 열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전국 점포에 문을 닫고 방역 작업을 진행했고 현대백화점도 압구정 본점과 미아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에 초미립자 살균제를 살포하는 등 특별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 연휴가 있는 1, 2월에는 따로 휴점하지 않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시급해진 만큼 임시 휴점일을 정했다고 백화점 업계는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가 폐쇄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지나야 안전해지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7일 오후 긴급 휴업에 들어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모든 사람을 내보낸 직후 방역 작업을 진행합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GS 홈쇼핑은 지난 6일 직장을 폐쇄하고 생방송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던 곳은 완전히 문을 닫고 방역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방역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해지는지 정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 마포점은 9일까지 방역 조치를 한 뒤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문을 열겠다고만 밝히고 정확한 재개장 날짜를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 작업 이틀 뒤부터 사용해도 괜찮다는 신종 코로나 소독 지침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수시간 내에 사멸하며 바이러스에 노출된 표면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 노출 장소는 통상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소독한 날 사라지지만 소독제의 위해 가능성이나 남아있는 냄새 등을 고려해 하루 더 여유를 두라는 설명입니다. 또 과도한 경계를 우려해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독 지침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 이상의 조치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과도하게 저해되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한 업체는 인터넷에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자와 만나 보관 창고로 데려가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습니다. 또 식약처와 공정위, 경찰청과 국세청 등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단속반은 한 유통업체의 매점 매석 행위도 잡았습니다. 이 업체는 39만 개에 달하는 마스크 재고가 있으면서도 온라인 마켓에 품절 표시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재고를 5일 이상 가지고 있어 매점 매석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 등과 관련해 총 45건을 수사 중이라며 악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30일 부산 지하철 안에서 신종 감염자 행세를 한 20대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 청장은 대상이 된 지역사회는 여러 생업활동에 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악영향을 준다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 명백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건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은 마스크 매점 매석과 관련해서도 현재 2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우주망원경은 우주를 보는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1990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하늘에 올려지면서 본격적인 우주망원경 시대가 열렸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우주망원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주망원경 하면 사실 하늘에 떠 있는 망원경 정도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망원경이 지상에도 있잖아요. 네. 이 우주망원경과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지상 망원경은 지구 땅 위에 건설한 망원경들입니다.
우리나라 소백산과 보현산에 설치된 망원경,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나 하와이 마우나케아, 남극 등 지구 표면에 건설한 다양한 크기의 망원경들 모두 지상 망원경에 해당합니다. 네. 반면 우주 망원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 표면이 아닌 지구 바깥 우주 공간 궤도에 올라가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망원경의 경통만 똑 떼어내서 우주에 날려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굳이 망원경을 지상이 아닌 우주 궤도에 올리는 이유는 지상에서는 우주를 온전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지상 관측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는 지구 대기권 때문입니다. 네. 지구 대기권은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기에 의해 시상이 안 좋아지는 효과, 그리고 대기에 의해서 다양한 파장의 빛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주 망원경을 통해 지상에서는 흐릿하게 보이는 우주를 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관측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쏘아 올린 우주 망원경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날아간 우주 망원경들 중에서 우선 가장 대표적인 우주 망원경으로 1990년 처음 우주 궤도에 올라 올해로 벌써 30번째 생일을 맞게 될 인류 최초의 우주 망원경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네. 우주 시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 데이터로 증명해내었던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HST는 물론 우주 망원경이지만 인류의 첫 우주 망원경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주로 지상에서도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의 빛으로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상에서 보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선명하고 더 월등한 분해능과 시상을 갖습니다. 네. 또 허블은 지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좀 더 짧은 근자외선 영역의 빛들도 함께 관측합니다. 허블의 이러한 대성공 이후 이제 다양한 파장을 보는 우주 망원경들이 많이 우주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은퇴했지만 과거 저희 연세대학교와 나사가 함께 협력해서 개발해서 우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자외선만으로 우주를 바라보면서 외부 은하 속 고온의 별들이 태어나는 생생한 현장을 추적했던 갈렉스 망원경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아쉽게도 최근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안전 모드에 들어가면서 미션의 종료를 선언했던 적외선 우주 망원경 스피처도 우주 공간에서 미지근한 온도로 달궈져 있는 가스 구름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망원경입니다. 네. 예. 허블 망원경 말고도 우주 망원경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었군요. 그래도 가장 잘 알려졌고 또 처음 쏘아 올려졌던 허블 망원경에 대해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초 예정보다 발사가 좀 연기됐다고 하죠. 네, 원래는 더 이른 1983년 즈음에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1986년 벌어졌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참사로 인해서 우주 왕복선 비행 자체가 한동안 제한되는 바람에 예. 허블의 발사 역시 오랫동안 미뤄졌습니다. 네. 하지만 1990년 처음 허블이 공개해준 사진은 정말 실망적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지상 망원경으로 찍은 것보다 더 못한 흐릿하게 초점을 벗어난 사진들을 보내왔죠. 네. 뒤늦게 알고 보니 허블의 주경, 거울을 초기 설계와는 다르게 잘못 연마하는 바람에 망원경의 초점과 광축이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점이 안 맞았군요. 네, 허블 우주 망원경 속에 탑재한 광학기기 속의 거울이 원래 계획보다 약 2마이크로미터 더 평평하게 연마된 것이죠. 네. 이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인류의 첫 우주 망원경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주 왕복선에 실어서 지구 주변 궤도에 올려보낸 일종의 인공위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다시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인들이 접근해서 직접 손을 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죠. 예. 그래서 당시 엔지니어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고정 거울과 광학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마치 안과에서 집도하는 렌즈 삽입술이 우주에서 망원경을 대상으로 벌어졌던 첫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네. 그럼 이 렌즈 삽입술이 좀 성공적으로 마쳤나요? 네, 다행히 성공적으로 렌즈 삽입술을 마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원래 의도했던 지상 망원경을 압도하는 오. 멋진 분해능과 시상을 얻었고 예. 지금까지 벌써 30년째 초기에 계획했던 수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선두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허블 우주 망원경 발사된 지 30년이 넘도록 지금 우주에서 망원경의 노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군요. 자, 이 허블 우주 망원경 그래도 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망원경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아직 발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더 먼 우주를 보기 위해서 제작된 망원경입니다. 네. 그래서 주경의 지름이 약 2.4m였던 허블에 비해서
약 두세 배 더 큰 6.5m 크기의 주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 네. 하지만 너무나 크기가 큰 탓에 단 하나의 유리만을 가지고 연마해서 이런 큰 거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유리 덩어리를 연마해서 거울을 만들었던 허블과 달리 제임스 웹의 주경은 총 18조각의 벌집 모양의 조각 거울을 쪼개서 하나의 큰 주경으로 합체해서 만드는 식으로 제작합니다. 네. 또 주로 가시광선과 근자외선을 우주로 바라봤던 허블과 달리 제임스 웹은 훨씬 파장이 긴 적외선 빛으로 우주를 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미미한 빛의 신호도 뚜렷하게 포착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의 검출기와 다양한 적외선 광학 장비들이 탑재되어 들어갑니다. 또 다른 큰 차이는 바로 망원경이 올라가는 최종 궤도에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블은 우주 왕복선으로도 왕래할 수 있는 지구 주변에 가까운 지구 궤도상에 올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임스 웹은 훨씬 더 먼 우주에서 오는 미미한 빛들을 보기 위해서 지구 주변보다 더 먼 어두운 우주로 도망가서 우주를 바라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더 먼 우주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망원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런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아직은 하늘에 없잖아요. 네. 이것도 발사가 연기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사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벌써 원래 임기를 초월해서 30년째 우주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허블을 대신하기 위해 제작된 그런 후발주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원래 계획대로 더 일찍 허블이 지구 대기권으로 추락해서 폐기되고 나면 우주에 올라가 있었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계속된 발사 지연으로 벌써 2020년까지 넘어와 버렸습니다. 아, 네. 제임스 웹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연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충분히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최신 기술이 너무나 많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임스 웹은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미한 적외선을 관측할 예정인데 이렇게 적외선으로 우주를 보는 망원경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망원경 몸체 자체에서 발생하는 발열입니다. 아, 네. 자체 발열로 적외선으로 검출기가 다 뒤덮어서 정작 우리가 보려는 우주의 빛은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또 강렬한 태양빛도 먼 우주의 적외선 관측을 방해하는 큰 방해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의 발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태양빛을 차단하는 거대한 가림막을 만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의 방열복과 비슷한 특수한 재질로 만든 이 태양 가림막은 사람 머리카락 정도로 얇게 제작되어 총 5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제임스 웹이 우주에 올라가면 이 거대한 태양 가림막이 펼쳐지면서 태양 쪽으로 향하게 되고 강렬한 태양빛으로부터 제임스 웹의 관측 장비들을 보호해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제작이 다 끝나고 발사를 위한 다양한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예. 이 가림막 일부가 찢어지거나 발사 과정에 있을 진동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제임스 웹의 최종 발사 결정을 또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허블과 달리 제임스 웹이 너무나 먼 우주로 떠난다는 아, 점입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자칫 실수로 잘못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우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거죠. 네. 너무 멀어서 우주인들이 직접 우주선을 타고 가서 고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예. 엄청난 도전. 게다가 이전까지 써본 적 없는 너무나 다양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오버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나사 과학자들이 좀 부담이 클 것 같은 게 그래도 허블은 저궤도에 있어서 30년 동안 좀 틈틈이 보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임스 웹은 심우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준비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검진 잘 받아서 네, 심우주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선 뭉치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 가동이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 공장 휴업에 이어 기아차 소하리, 화성, 광주 공장의 생산을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전주 공장의 일부 버스 생산 라인을 제외한 현대기아차의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셧다운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나 팰리세이드와 GV80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2공장과 기아차 화성 공장의 가동이 재개됩니다.
또 중국의 춘절 연휴가 끝나고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와이어링 하니스 일부 물량이 선박과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루 검사 물량을 현재의 3배인 10,0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를 치료할 음압치료 병상은 9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하루 3,000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중국 방문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경우를 검사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중국 말고 다른 나라를 다녀온 의심 환자를 진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국을 넘어 인접 국가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진단 물량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 진단검사 물량을 이번 달 말까지 현재의 3배인 10,00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산업체, 민간 검사기관, 연구소, 병원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6월 말까지 현재의 3배 수준, 즉 하루 1만 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확진 환자를 격리할 음압치료 병상도 현재 198개에서 9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외부와 기압 차이가 나 바이러스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치료 병상을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을 통틀어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의 동선 등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인력도 현재 10개 팀에서 30개 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내 외국인을 통틀어 외국에서 들어온 이들이 스스로 증상을 진단하고 필요시 신고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오는 12일부터 보급합니다. 매일 그 앱에서 문자가 열립니다. 열리면 자기의 현재 몸 상태, 발열이 있는지, 인후통이 있는지 이런 건강 상태를 자기 스스로 거기서 진단을 하도록 단순하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등의 여행 이력이 있으면서 원인 불명의 폐렴을 앓고 있는 입원 환자는 전수 검사해 방역망에서 놓치는 감염 환자가 없도록 철저한 폐렴 감시 체계를 갖출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흔히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질병이 있죠. 바로 통풍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통풍 치료제의 효과를 8배 더 오래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치료제인 요산 분해 요소에 특정 분자를 결합해서 치료제가 몸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게 한 건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치료 기간과 비용은 물론 환자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파와 큰 일교차,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독이 됩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이려면 적당한 운동이나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고요. 물을 자주 마시고 8시간 이상 푹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늘이나 양파, 키위, 토마토와 같은 식품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챙겨 먹는 것도 좋겠네요. 3위는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가 차지했습니다. 독일 한 회사에서 선보인 이 자동차는 몸체부터 부품, 타이어까지 모두 3D 프린터로 만들었는데요. 운전자의 키에 따라 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필요한 차를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날도 머지않아 보이네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실수를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거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허블을 비롯한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수축과 팽창을 증명하면서 그의 이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생각도 틀릴 수 있는 만큼 과학에서는 어떤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인데요. 과학을 대할 땐 언제나 열린 사고를 해야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혹시 나도 감염된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확진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면 일단 독감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독감은 갑자기 열이 나면서 기침이나 콧물과 같이 신종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무작정 신종 코로나를 의심하기 전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2, 3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도시가 설립 50년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관광 코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폐허로 변한 도심을 둘러봅니다. 콘크리트를 뚫고 자라는 나무가 무척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지척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프리피아트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관광 가이드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껴볼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No trees around. All of the trees that you see around, they were kind of brought in naturally with I don't know, with seeds or clouds or birds. Officially, amusement park never operated, so it kind of they built it and abandoned it brand new. 도시 역사가 시작된 1970년 당시만 해도 프리피아트는 인구 4만 명이 넘는 활기찬 젊은 도시였습니다. 사고 직후 외지에서 3년만 살면 돌아올 수 있다는 당국의 설명과 달리 주민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도시를 떠난 중년 여성은 당시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Тоді люди, от реально, вони втратили все. Це правда. Вони втратили не тільки помешкання, вони втратили не тільки місто, яке вони будували, вони втратили частинку себе. Це зараз без перебільшення.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름의 방식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관광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언론인과 사진작가들에게 취재 명목으로 개방한 것입니다.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며 당국의 만류에도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만큼 방사능 수치가 낮아지려면 최소 900년이 걸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이곳을 찾은 이들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합니다. YTN 조승입니다. 정부가 올해 이공계 학생 8,700여 명을 지원하는데 모두 507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는 대통령 과학장학금 사업에 70억 9,7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기존 장학생 375명과 함께 올해 새로 선발될 157명이 포함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장학생 선발 대상을 대학교 1학년으로 제한했지만 올해는 1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하고 해외 대학생 선발 인원도 지난해의 2배인 20명으로 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장학생 모집은 다음 달 중에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 뒤 오는 6월쯤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 9일 발사한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저녁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셈난주 이맘 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로켓으로 인공위성 자파르를 발사했지만 낮은 속도 탓에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방부의 아흐마드 호세이니 대변인은 운반체의 1단계와 2단계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마지막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실명 원인 가운데 1위로 꼽히는 황반 변성을 혈액 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공동 연구팀은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 480여 명과 비슷한 나이대의 일반인 52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황반변성 환자의 경우 특정 단백질의 혈중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이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황반 내 일부 면역 체계에 과잉 반응을 유발해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혈액 내 특정 단백질 수치로 황반변성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도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초반에 예측하거나 드론으로 시민에게 대응 지침을 알리는 등 IT 기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IT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IT 기술로 신종 코로나에 대항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확히 IT 기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크게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력은 의학이고 IT는 이런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시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접촉 진료, 그러니까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해서 의료진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이제 진단을 받거나 하는 일을 돕고 있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치료 자체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이군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그 IT 기술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안을 조금 덜어주고 있는 건가요? 이 국가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트위터가 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음모론적 주장을 펼친 한 전문 블로거의 어떤 계정을 영구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배후에는 뭐 이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서 어떤 근거도 없이 중국의 한 과학자가 바이러스 균질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 과학자의 개인 정보로 추정된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을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의 음모다라는 것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트위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지금 삭제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사태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만큼 이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높이려는 글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역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SNS 퍼지는 이런 가짜 뉴스 논란 당연히 문제지만 네. 국가재난 사태에서 SNS에 좀 순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바이러스 현황 지도인 코로나 맵이 만들어져서 화제가 된 바 있죠. 예. 이 사실 이런 지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사스 때 구글이 맨 처음 만든 지도가 원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메르스 때도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여러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미국 존스 홉킨스 CSSE에서 만든 전 세계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코로나 맵이라고 감염 확진 정보를 받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인 이런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시민들이 만든 지도가 몇 개 더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정부 발표나 뉴스만으로는 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무엇보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번 맵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에 있던 지도 앱 데이터랑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하루 만에 금방 만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때 만들어서 쓰는 이용자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접촉 없이도 감염자나 어떤 환자를 돌보는 그런 기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IT를 활용한 비접촉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이 5G 네트워크와 로봇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인터체스에서 만든 미치라는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디지털 아바타 로봇인데요. 의사는 이 로봇에 부착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환자를 원격으로 검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안에는 체온 등을 잴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진단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 명지병원에서 비슷한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신종 코로나 발병국인 중국에서도 이런 로봇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지 현황 알려주시죠. 일단은 진짜 굉장히 많은 로봇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알리바바가 주도해가지고 중국 스타트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류가 어느 정도로 이제 다양하냐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가오신신 그룹에서 만든 이제 첸신이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순찰용 로봇입니다. 네. 현재 이제 롱둥바오 공항에 투입돼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적외선으로 5m 반경 이내의 사람의 체온을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네. 한 번에 열매 짝짝짝짝 이렇게 찍어가지고 체온 측정이 이제 가능하고요. 네. 오차는 한 0.5도 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체온이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가까이 가서 이제 경고 안내를 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앉은 지대로 이동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게다가 이 로봇 같은 경우는 5G로 연결되어 있어서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중국에서 또 드론이 도시와 마을을 날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적발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드론 사람이 마스크를 안 하고 걷고 있다 보면 드론이 쫙 내려와서 마스크 안 하셨습니다. 마스크 하십시오.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드론 무인기 장착된 확성기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경고를 하는 건데요.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좀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나 보죠.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일단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렇게 언택트, 그러니까 사람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로봇을 쓰는 문화가 좀 많이 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실 이런 신종 코로나는 또 의료진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원격 진료 로봇들도 나왔다는데 또 소개해 주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당장에 투입된 로봇 같은 경우만 봐도 뭐 원격 진료 로봇들이 있고요. 다음에 소독 로봇, 자율주반 로봇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로봇이 나왔지만 중국에서 쓰고 있는 핑안구 닥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예전에 나왔던 서비스인데요. 등록 사용자가 한 3억 명 정도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우한 시내병원과 베이징 등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을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CT 촬영 사진을 바로 다른 병원에 변송해서 판독을 맡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첨단 IT 기술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AI는 치료를 어떻게 돕고 있나요? 지난해 12월 캐나다 의료 AI인 블루닷 같은 경우가 가장 빠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경고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동물과 식물의 질병 기록이랑 웹사이트 뉴스 보고서 이제 항공편이나 온라인 자료들 분석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발생을 예측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지진이나 날씨 아니면 유행할 트렌드 등을 예측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는 시민들에게는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주로 B2B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된 정보를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보는 앞으로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는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 이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과학자들이 정보를 얻고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사스랑 비교하면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바로 이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미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검진 키트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전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번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자료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차세대 시퀀싱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밖에 요즘 과학자들은 바이오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비롯해가지고요. 화상통화나 메신저, 트위터 등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전 세계 과학자들을 연결하는 채널로 완전히 정착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이제는 의료 시스템이 클라우드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의 발전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니까 일단 투입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G 네트워크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 선행 시험을 거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실전에 투입한 건데요. 저는 동시에 그동안 어디에 쓰일지 확실하게 몰랐던 기술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쓰일 곳을 좀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봇, 인공지능,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화 트렌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한풀 꺾여도 계속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첨단 IT 기술이 사람을 위해서 좀 적재적소에 쓰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약 17년 동안 우주를 관찰해온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임무를 마치고 퇴역했습니다.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파장을 이용해 우주를 관측해 왔는데요. 물이 존재해 사람이 거주할 만한 잠재력이 있는 행성을 발견해내는 등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제 스피처는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 자리를 대신할 텐데요. 무사히 발사에 성공해 우주망원경의 새 시대를 이끌길 기대해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